자, 그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도 궁금하네요.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서 한데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참 좋죠. 좋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긴 명절 연휴 기간에는 꼭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뭐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연휴 때는 꼭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지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 사고 놀라지 말고 이 특약 3가지로 보장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그럼 일단은 설 연휴 때 일어나는 사건, 사고 어떤 게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설 연휴가 되면 아시겠지만 응급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붐빌 수밖에 없거든요. 연휴 기간 동안 긴장이 풀려서 사건, 사고가 늘기도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병원, 약국이 문을 닫는 바람에 아프거나 다친 분들이 응급실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기름 화상 등등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특히 급체, 장염 이런 분들 많죠. 네, 맞죠. 또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또 장시간 동안 음식도 해야 되고 그럼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빙판에 넘어져서 골절이 되기도 하고 이거 많죠. 명절 음식 하다가 기름이 튀어가지고 화상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응급실인데요. 그럼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 지출한 이 병원비를 보험으로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청취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바로 의료실비. 의료실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실이 실비가 돼요? 네. 오. 응급실도 병원이고 통원이잖아요. 응급실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응급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게 동태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많어. 네.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또 많이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급체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음식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실비 이게 있다면 병원비의 대부분을 돌려받거나 또는 자기 부담금 10,000원, 20,000원 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응급실 입당 특약이 있다면 적게는 10,000원, 50,000원, 100,000원까지도 더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화상 진단비 있다면 화상 진단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설 연휴 때 응급실 가실 일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가실 일이 있다면 이렇게 실비나 아니면 응급실 일당 이런 걸 통해서 보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설 명절 때 또 온 가족이 좀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주차 공간이 많이 붐비실 거예요. 자리가 많이 없죠.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이 다른 차 앞에다가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이중 주차를 또 해놓기도 합니다. 밀어야 되잖아요, 차를. 근데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내 차 말고 남의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운전 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도 차가 사고가 난 건데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면 뭘로 해야 돼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상배상,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본인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밀었던 차, 또 받은 그 차까지 모두 이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배책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쓸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우리 동키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외에도 실수로 친구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망가뜨렸다거나 또는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거나 이거 제일 많죠. 아랫집에 누수가 돼서 도배장판을 다시 해줘야 한다거나 등등등. 결국은 내가
우연하게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보험증권을 찾아서 일상배상 책임 특약 있는지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상배상 책임제 요거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 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정말 활용도가 많죠. 자, 그러면은 요거 보험료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일상배상 책임 특약은 별도로는 가입이 안 되고요.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화재보험에 껴넣는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몇백 원 수준이었는데 쌌다. 근데 지금은 워낙 보험사에서 손해를 많이 봐서 한 1,0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도 오르는 회사도 있기도 해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그래도 누수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아직까지는 저렴하고요. 과거에는 2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자기 부담금이. 그리고 갱신형이긴 하지만 한도가 1억 원이나 되고 그리고 쓸 데가 많고 유용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설 연휴 중에 이중 주차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놀라지 마셔라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뭐 설 연휴 기간이 아니어도 네, 뭐 언제든지 그렇죠. 간에 차를 운전하던 중이 아니라 차를 이렇게 밀다가 사고가 난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지 꼭 살펴보셔라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로는 설 연휴 동안에 민족 대이동이 또 일어나잖아요. 가깝게는 뭐 10에서 20km, 멀게는 300에서 400km를 운전해서 고향을 찾아갔다가 또 그만큼 또 운전해서 집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또한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또 이렇게 교대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운전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회사에다 전화해서 명절 기간 동안만 단기 운전자 특약에 미리 등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운전 범위를 정해놓잖아요. 네. 혼자 운전하면 본인 혼자, 부부 한정이면 부부 한정, 뭐 왜 1인 이렇게 정해놓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 내 차를 나 아닌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는 이 운전자 보험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만 단기 운전자 등록을 해 놓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또 명절 기간 동안 또 자동차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접촉 사고도 또 많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럴 때는 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 특약 이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약은 또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운전 중에 또는 이제 교통사고로 일어났을 때 상해 등급에 따라서 치료비를 받는 보험인데요. 보통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최소 14등급은 무조건 받습니다. 그때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10만 원, 뭐 한 30만 원까지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따지질 않아요. 그냥 사고가 났다고 하면 치료비를 무조건 받습니다. 뭐 설 명절 중에 혹시라도 뭐 교통사고가 접촉사고 조그맣게 났다.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 특약이 있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역시 우리 돈키남 명절 꿀팁 대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병원비는 의료 실비 그리고 응급실 일당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이중 주차된 차는 밀다가 사고 나면 일상배상으로 처리하면 된다. 장기간 운전할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임시 운전자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가 날 때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따지지 않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혜택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팁을 방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선택의 순간을 돕는 이야기는 어떤 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이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조카도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요즘에 우리 PD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러지. 괜찮아요. 이모는 얼마 전에 검진센터 소개해드렸잖아. 잘 가서 받았지? 그럼 돈 엄청 들여서 아주 꼼꼼하게
검진 잘 받았지. 그럼 결과는 요즘에 소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걱정했잖아. 아유, 다 괜찮대. 그냥 내시경 하다가 용종 하나 뗐는데 그 정도면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뭐. 괜찮대? 아, 용종 다행이네. 정도야. 그럼 용종 뗀 건 청구했죠? 아니 무슨 청구? 이모 보험 든 거 있잖아. 실손보험 없어요? 에이 무슨 말이야. 검진했잖아. 검진한 게 무슨 실비가 돼. 용종 뗀 거는 되지. 수술비 있으면 그것도 받을 수 있잖아. 내가 못 산다 진짜. 당장에 돈키호테 전문가님한테 도움 요청해야겠네 우리 이모. 나중에 아유 무슨 명절까지 와서 일이야. 됐어. 안 그래도 요즘 PD 때문에 힘들다며? 아유 니네 PD는 뭐 때문에 그런다니. 아니 날 너무 좋아해. 자꾸 쫓아다녀. 가만두질 않아. 지나치게 아껴가지고. 너무 좋아. 제 바람을 담아서 꽁트를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근데 한숨만 쉬네요 저희 PD가. 제 새해 바람인데 좀 아껴주세요. 눈도 안 마주쳐요 여러분. 자 오늘의 상담자 사연 들어보죠. 어떤 사연인가요? 네, 조카가 이모님 댁에 설 명절 인사 미리 드리러 갔다가 네. 이모님이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네.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상담 신청할래요. 이모님은 건강검진은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거라서 내시경 하다가 용종을 떼도 실비 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계셨고요. 이참에 보험 점검까지 받아보셨습니다. 용종을 떼도 실비 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계셨던 50대 이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보선홍님께서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 대한 앞서 3부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자부상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대인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쿵 박았어요. 그럼 나는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회사에서 내 차 고쳐줘요. 그게 대물이고요. 그리고 나는 내 병원비를 하나도 안 대죠. 그렇죠. 상대방이 해주죠. 상대방 보험사에서 내 병원비를 다 대줘요. 그럼 나는 내 돈 안 내고 이제 병원을 치료비.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대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가 자동차 보험이고 그거 외에 별도로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10만 원, 뭐 과거는 많게는 100만 원, 지금 최대 30만 원까지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해자여도 내 것까지 다 주는 게 네, 맞습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특약. 부상치료비 특약. 이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궁금증 해소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서 3부에서 오늘은 건강검진은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거라서 내시경을 하다 용종을 떼더라도 실비 처리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50대 이모님의 보험 상담을 해줘야겠다라고 30대 조카분이 신청을 해주신 그런 사례를 꽁트로 들어봤어요. 그럼 일단 본인이 신청한 건강검진 실비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논란부터 좀 처리를 해주시죠.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의사 소견 없이 본인이 신청한 일반적인 건강검진. 이거야 당연히 의료 실비를 백날 청구해도 보상이 안 돼요.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검사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모님 말씀이 맞긴 하네요. 건강검진은 실비 안 된다. 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또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용종을 제거를 했거든요. 이거는 검진 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비용 외에 추가로 20만 원의 병원비를 더 내신 거예요. 아. 그 20만 원은 건강검진이지만 그중에 질병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실비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계셨고 아마 우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도 모르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자체는 내가 신청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검진 중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당연히 실비 청구가 안 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종을 떼는 것도 수술이죠. 그쵸. 그럼 그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구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만 원이나 더 내는군요. 네, 그 정도.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5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거기에 질병 수술비
또 종수술비가 들어있어서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의 수술비 보험금을 또 대신 청구해서 받게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면서 용종 떼는 거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뢰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들 맞죠. 여기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모님은 대략 70만 원 정도를 받으셨네요. 50만 원, 네네. 아니 실비까지 받았으니까. 그쵸. 네, 70만 맞아요. 원 정도를 받게 되셨네요. 오. 그리고 이 50대 이모님 총 7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많으세요. 보험료가 60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네, 혼자서. 매달? 꽤나 많으셔가지고 이유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또 걱정도 되고요. 또 주위에서 권하는 보험을 또 거절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보험이 60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식당이 곧 문을 닫아서 앞으로 1-2달은 또 쉬게 생겼는데 보험료는 또 60만 원씩 또 계속 내셔야 되니까 그죠. 많이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위기는 그렇습니다. 늘 이게 참 희한한 게 한꺼번에 찾아오더라고요. 맞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일까지 또 쉬시게 되셨네요. 그래서 이 이모님의 소득 또 병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보험 증권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유지하셔야 될 보험과 조정해야 될 보험 좀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60만 원의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낮춰드렸습니다. 에? 3분의 1로? 네. 그게 가능해요? 이 돈키호테, 돈키남이라면 가능하죠. 이 자신감.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먼저 이 6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보험은 17만 원짜리 변액종신보험이었는데요. 보장 내용으로는 뭐 사망보험금 4천만 원, 암 진단비 1천만 원, 뭐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긴 하지만 뇌출혈 1천만 원, 심근경색 1천만 원, 수술비 등등 있었는데요. 네. 보장 내용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아쉽지만 이 보험은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보장 내용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정리 대상이다. 왜요? 왜냐하면 그동안 납입한 돈이 좀 있어서 좀 해지하면 손해를 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사망보험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특약을 뭐 없애든지 삭제하든지 해서 끝까지 좀 납입을 마치게 하려고 봤더니 해지환급금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약관 대출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뭐 퀴즈처럼 약관 대출은 뭐 납입한 원금이 아닌 해지 환급금 안에서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내게 되는 건데요. 네. 이모님은 아쉽게도 본인이 약관 대출조차 받으신지 모르고 계셨고 약관 대출 이자를 또 내시면서까지 혼자 계신 또 이모님이 종신보험을 유지하기엔 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해지 환급금으로 약관 대출 갚고 나니까 손해 지는 건 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많이 좀 아쉬웠고 좀 슬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자만 계속 내고 계신 네네.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유지할 이유보다는 정리할 이유가 더 많은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약관 대출을 받은지도 몰랐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과정이 되게 쉬운가 봐요. 대출 받기가. 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은 뭐 엄청 까다롭잖아요. 심사도 봐야 되고. 근데 이 보험사의 약관 대출은 내가 해지했을 때 나오는 해지 환급금만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그냥 해줍니다. 별도로 따지잖아요.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해주니까. 그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도 혹시나 약관 대출 받아서 보험료 내고 계신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약관 대출을 받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 그죠? 동키분들은. 네. 예. 다음은 의료 시비가 들어있는 15만 원짜리 종합보험이었는데요. 네. 이게 지난달까지 7만 원이었다가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달에 15만 원으로 또 크게 올라서 많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2배가 넘게 올랐네요. 네, 집으로 날라온 안내장을 좀 살펴봤더니 이 7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의료 시비가 원래 5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8만 원이 올라서 이 의료 시비가 13만 원이 된 거예요. 너무 비싸다. 그죠? 아니 실비가 13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청취자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전 시비가 좋은데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전 시비가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혜택이 좋은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 예전 시비를 유지하기에는 이모님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환 시비를 통해서 이 13만 원짜리 시비를 3만 원으로 변경해 드렸고요. 네.
나머지 2만 원 안에는 뭐 골절화상, 뭐 상해특약, 뭐 일상배상 책임특약 이런 게 좀 있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만 원의 보험료는 또 5만 원으로 줄여서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줄여드렸습니다. 보험료를 줄여야 될 상황이니까 그냥 단순히 부담된다가 아니라 이제 일까지 그만두셔야 맞죠.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환 실비가 이분한테는 필요한 상황이네요. 맞죠. 예. 그리고 유지해야 될 보험도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다 정리 해지를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보니까 간병인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네. 이모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품은 다행히 작년에 가입한 간병인 보험이었고요. 혜택으로는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먼저 쓰시고 그리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하루당 15만 원씩 보험사에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한도가 줄어서 7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작년에 한시적으로 판매되었던 건데 이런 거는 앞으로도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판매가 될 때 잘 가입을 하셨었네요. 네네네. 네. 무조건 정리 뭐 아니면 무조건 유지 이게 아니라 개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동키남도 정리정돈 협회네. 오늘 정리정돈 잘하시네. 두 분 다. 네, 넘어갈게요. 또 다른 건 어떻게 정리해 주셨습니까? 네, 그 외에 납입이 얼마 남지 않는 또 안보험은 당연히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그 대신에 좀 중복되는 상해보험, 또 화재보험, 보장의 범위가 좁은 보험들은 아쉽지만 좀 조정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60만 원의 보험료가 40만 원으로 빼서 20만 원으로 낮춰드렸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60만 원 빼는지 빼기 몰라. 40만 원은 20만 원. 네, 그죠? 20만 원으로 실제로 낮춰드렸고요. 네. 보장이 살짝 변화가 있긴 했지만 음. 이 60만 원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좀 상황에 맞지 않아서 그죠. 좀 과감하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난 넉넉하게 보험금 낼 수 있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60만 원씩 내는 거는 좀 과하죠.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셨어요. 한 달에 20만 원으로. 이모님한테 명절 선물을 제대로 해드렸네요. 네,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담하다 보면 진짜 보험을 정리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언젠가 보장 받겠지 하고 그냥 계속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해결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그냥 보험 증권부터 찾아보시고요. 내용 하나씩 읽어보시면 어떤 보장인지 분명히 아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유지할 보험과 정리할 보험을 잘 가려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보험료 많이 낸다고 해서 만기 때 다 그 돈 다 돌려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내실 필요 없고요. 보험료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현명한 선택하시는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이경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용종 제거한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보험금 청구는 과거 2년 안에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 3년 안에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이거는 보험 그 회사 콜센터에다가 전화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건 3년 지났는데 주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무조건 그냥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10년이 지났어도 그냥 여태까지 보험료 잘 내셨으니까 서비스로 드릴게요 해서 그냥 통장으로 입금이 될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해서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호님도 그동안 몰라서 청구 못하셨던 거니까요. 청구 일단 하시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이거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 김충남 전문가한테 방금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김충남 전문가한테 도움 요청하십시오.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자, 1900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상배상 책임 특약을 이용해서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린 걸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요. 실수로 제가 망가뜨린 게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금액이 변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입한 시기마다 다른데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20만 원까지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제 망가뜨린 물건의 수리 전, 수리 후 사진 첨부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수리비 하고 같이 청구하면 예를 들어 내 돈이 1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면 20만 원 빼고 80만 원 들려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필요한 보험으로 알맞게 준비합시다. 둘째, 혹시 모를 설 연휴 기간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 집 보험증권 꼭 찾아봅시다. 네, 오늘도 함께해준 우리 돈키남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유익한 시간 함께해주신 우리 돈키남 감사드리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